그날 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관 앞에 제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신발을 그렇게 안 둡니다. 허리 아파서 그냥 툭 벗어놓고 들어오는데 누가 일부러 정리해 놓은 것처럼 딱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신발 옆에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봉지 입구는 살짝 벌어져 있었고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봉지를 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딱 그 느낌 아시죠?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느낌. 그때였어요. 현관문 밖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문 열지 마. 오늘은 내가 말할게. 남자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낯설면 차라리 덜 무서울 텐데 그 목소리는 동네에서 말 잘하고 싹싹한 사람으로 통하는 그 사람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올해 71, 이름은 박경자입니다. 남편이랑은 몇 년 전에 이혼했고요.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예전엔 시장에서 반찬 장사도 해봤고, 공장도 다녔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지금은 무릎이랑 손목이 성치가 않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들은 군대 다녀온 뒤로 연락이 뜸하고, 딸은 결혼했다가 얼마 전에 이혼하고 친정으로 왔다가 또 나갔어요. 서로 살기 팍팍하니까 가까이 있으면 더 다칠까봐 그런 거겠죠. 어쨌든 저는 혼자였고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오진수. 저희 집 아래층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진수는 늘 말이 부드러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제가 장을 보면 아줌마 제가 들어드릴까요 하고 손을 뻗고 눈 오면 현관 앞 미끄럽다고 미리 쓸어두고요. 아줌마, 요즘 세상 무서워요. 문 꼭 잠그셔야 돼요. 그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조언이 아니라 예고였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을 다 끄고 거실 벽에 딱 붙어 숨을 죽였어요. 아줌마, 나예요. 진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문 바로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어요. 아줌마, 봉지 봤죠? 그거 아줌마 거예요. 제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소름 끼쳐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뭔데? 문 안쪽에서 제가 겨우 뱉듯이 말하자 진수는 한숨을 쉬는 척 아주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줌마, 놀라지 말고 그냥 보관만 해요. 알았죠? 내일 내가 다시 올게요. 보관. 사람이 남의 집 문 앞에 뭘 놓고 보관하라고요. 저는 문고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진수는 낮게 웃었습니다. 아줌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 한마디가 제 속을 얼려버렸어요.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저는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친절한 이웃이 아니라고. 진수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더니 계단으로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꼼짝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체인도 걸어두고 손만 빼서 비닐봉지를 끌어당겼어요. 무게는 별로 안 나갔습니다. 가벼웠어요. 근데 봉지 안을 보자마자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안에는 통장 여러 개, 도장, 그리고 낯선 남자 이름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제 통장과 도장도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 문 앞에? 거기엔 메모도 하나 있었어요. 종이 쪽지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자 씨, 입 조용히 하면 당신 집도 조용해져.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쪽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나를 이용하려는 거다. 저는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지금 이상한 일이 생겼어. 엄마, 또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우리 집 문 앞에 통장이랑 도장이랑 이상한 게 놓였어. 뭐 누구 거? 모르겠어. 근데 밑에 사는 진수가 보관하래. 내일 다시 온대. 딸 목소리가 딱 굳었습니다. 엄마, 절대 문 열지 마. 바로 112해. 그런데 내가 신고하면 더. 엄마,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야. 엄마가 혼자 겁먹는 거. 딸 말이 맞는데도 저는 손이 안 움직였어요. 사람이 겁에 질리면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들어요. 괜히 신고했다가 더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때 제 머릿속으로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엄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엄마한테 많이 시달렸습니다. 도박을 했거든요. 돈이 생기면 집안에 쓰는 게 아니라 판돈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자야, 딱 한 번만. 이번에 이기면 다 갚아. 엄마, 또, 너는 내 엄마를 못 믿니? 그 말에 속아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면 엄마가 가져가고, 엄마가 잃고, 엄마가 또 울고, 저는 또 벌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늘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큰일 만들지 말자.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다. 참으면 산다. 근데요, 그 습관이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날 새벽 2시가 넘어서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그리고 이번엔 문이 아니라 창문 쪽에서 돌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란다 쪽에서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올라왔나? 저희 집은 3층이라 누가 베란다로 올라오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복도에서 아주 낮게 말했어요. 아줌마 나왔죠. 진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 커튼 뒤에서 숨도 못 쉬고 버텼어요. 아줌마, 그거 경찰에 넘기면 아줌마가 더 귀찮아져. 귀찮아진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아세요? 귀찮아진다는 건 나를 가만 안 두겠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문자 하나가 띵 하고 왔습니다. 발신 번호가 수진으로 떠 있었어요. 엄마 지금 문 열었어, 나 아래야. 딸이 아래라고요. 근데 말이 안 됐어요. 딸은 오늘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딸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근처야. 나 지금 엄마한테 문자 보낸 적 없어. 뭐? 엄마, 그럼 엄마 폰을 누가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내 폰은 여기. 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그 사람 엄마 번호를 어떻게 알아? 밑에 사는 진수는 내가 번호 알려준 적 없어. 딸이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럼 엄마 그 사람 집에서 몰래 알아낸 거야.
그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진수는 제가 문 앞에 내놓는 택배 상자, 관리비 고지서, 분리수거 봉투, 그런 데서 충분히 제 이름과 정보를 봤을 겁니다. 친절한 척하면서 생활을 훑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112 해야겠다. 지금 해. 끊지 말고 스피커로 해. 저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사이 복도에서 발소리가 또 들렸어요. 한 사람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아니, 셋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진수야, 빨리 치워. 이 집은 오늘 끝내자. 오늘 끝내자. 저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수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또 내가 이상해서 그랬다고 하겠지. 예전에 남편이 저를 때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밖에선 다들 말했어요. 부부싸움이 뭐 다 그렇지. 경자 씨가 좀 참아. 남편 체면도 있잖아. 그렇게 참다가 저는 결국 이혼했고 세상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그 나이에 이혼을 왜 해? 그래도 같이 살아야지. 결국 나는 늘 혼자였어요. 문 밖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요. 삑, 삑, 삑.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 저는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급하면 손이 먼저 가거든요. 누군가 뒤에서 봤다면 외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바꿔야 했는데 내일 바꾸지 뭐하고 미뤘습니다. 그 내일이 오늘이 될 줄 모르고요. 비밀번호 입력이 멈추더니 문고리가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철컥.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작게 욕을 했어요. 아, 씨 뭐야, 이거. 그리고 동시에 제 현관문에 붙어 있던 작은 테이프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테이프요. 제가 아까 신고하기 전에 딸이 알려준 대로 문틈에 투명 테이프를 아주 작게 붙여놨거든요. 문을 열면 떨어지게. 그 테이프가 떨어졌다는 건 문이 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주방 쪽으로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칼이라도 들고 싶었는데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경자 아줌마 자는 척 하세요. 그게 편해요. 진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 눈물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때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진수야, 빨리. 그 여자 딸한테 연락했을 수도 있어. 진수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손 써놨어. 손 써놨다고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나도 모르게 수진아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진수가 멈칫하더니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뚜벅뚜벅. 그리고 거실과 주방 사이 그 그림자만 먼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수의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진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지금이에요. 잠깐 침묵. 아니,
봉지요, 봉지는 문 앞에 뒀죠. 또 침묵. 네. 예, 알겠어요. 아버지. 진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가. 지금 당장. 왜? 우리 아버지가 그 집은 건드리지 말라고 해.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멎었습니다. 그 집은 건드리지 말라. 왜요? 지금까지는 제가 먹잇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건드리지 말라고. 그 말은 곧 이게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고 그 계획의 윗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이잖아요. 진수 일행은 우르르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발소리,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현관문과 복도를 확인하고 제가 들은 말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진수가 아버지 전화 받고 갑자기 나가라 했어요. 경찰이 눈빛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래층 오진수 씨 말고 그 집에 어른이 같이 살아요? 아니요. 혼자 사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건 더 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날 밤 딸이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딸은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진아 너 괜찮아. 아까 문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한테도 이상한 문자가 왔어. 너 엄마 신고하면 너부터 망한다고. 딸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단순한 도둑이 아니야. 협박이야. 저는 딸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건 늘 남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을 망가뜨린 건 친엄마의 도박이었고 그 뒤에 들어온 새엄마였고 그리고 이혼이었어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몇 년 뒤 아버지가 재혼을 했거든요. 새엄마는 처음엔 참 착한 척했어요. 경자야, 내가 고생 많았지. 아버지 건강은 내가 챙길게. 너는 너 삶 살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자꾸 오면 동네가 뭐래. 아버지 통장은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너도 내가 엄마 닮아서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내 친엄마가 도박으로 집안을 말아먹었는데 그걸 제가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가족이 내 편이 아니라 내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은 딸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래층 진수 그 사람 이사 오고 나서 이상한 일 없었어.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있었지. 뭔데? 며칠 전부터 관리실에서 자꾸 전화가 왔어. 집에 혼자 사시냐고. 안전 확인한다고.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거 누가 시킨 거야? 그리고 구청에서 무슨 안내문도 왔어. 지원 신청 어쩌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를 혼자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돈만 훔치고 끝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제가 말해도 아무도 안 믿게 만들고, 제가 혼자라고 느끼게 만들고, 그 틈으로 들어오려는 거였어요.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 집 계약할 때 누구 도움 받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했어.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엄마 예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할 때 새엄마가 뭐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떠올랐거든요. 새엄마가 예전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경자야, 내 집 살 때 서류는 내가 아는 사람이 봐줄게. 너 혼자 하면 손해봐. 그때 저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가족한테 또 휘둘리기 싫어서. 그런데 혹시 그 아는 사람이 딸이 제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표정이 뭔가 떠올랐지.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새엄마가 예전에 아는 사람 있다고 했어. 딸이 낮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아래층 진수랑 그 아는 사람이 연결일 수도 있어.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한 사람입니다. 천천히, 일부러 소리 내듯이 올라오는 발소리. 뚜벅뚜벅.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어요. 초인종은 안 눌렀습니다. 대신 문에 아주 가까이 입을 대고 말했어요. 경자야.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경자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그 말투는 제가 평생 지겹게 듣던 그 여자 말투였어요. 새엄마. 새엄마 목소리가 우리 집 문 밖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자야, 문 좀 열어라. 너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 말이 시비의 끝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래층 진수는 앞잡이였고, 진짜로 제 목을 조이던 건 가족이라는 얼굴을 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경자야, 문 좀 열어라. 너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딱 굳었습니다. 새엄마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는 얼굴 볼 일도 거의 없었는데 그 여자가 내 집 문 밖에 서 있다니요. 딸 수진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엄마, 문 열지 마. 절대. 저는 문 앞에서 숨을 얕게 쉬며 겨우 말했습니다. 여긴 왜 왔어? 문 밖에서 새엄마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말했어요. 내가 너 걱정돼서 왔지. 경찰까지 왔다며. 누가 말했어? 동네가 좁잖아. 그리고 너 요즘 정신이 좀 없다는 얘기도 들리더라. 그 말이 제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정신이 없다. 그 말은 나이 든 사람한테 제일 독한 말이에요. 그 말 하나면 내가 뭘 말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치거든요. 아이고, 어르신이 착각하셨나 보네. 요즘 기억이. 괜히 오해하신 거겠지. 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 지금 그 프레임 씌우는 거야. 새엄마는 문에 아주 가까이 대고 다시 말했어요. 경자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밖으로 나와. 이런 일은 집안일로 조용히 풀어야지. 집안일. 제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이야. 새엄마가 잠깐 멈칫하더니 바로 톤을 바꿔요. 아주 달래듯이요. 그래도 내 아버지랑 내가 부부였잖니. 너 혼자 살면 누가 챙겨주니? 그 말이 역겨웠습니다. 챙겨준다는 말로 사람을 묶는 거, 저 여자는 늘 그랬어요.
딸이 문 쪽으로 한 걸음 나가며 크게 말했습니다. 여기요. 저희 엄마는 혼자 아니에요. 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집에 무단 침입 시도 있었고 경찰 신고했어요. 더 말씀하실 거면 경찰 불러서 하세요. 문 밖에서 새엄마는 잠깐 조용하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딸이네. 수진이지 많이 컸다. 딸이 차갑게 말했어요. 할 말만 하세요. 왜 왔어요? 새엄마가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습니다. 경자야. 너 오늘 밤 1아래층 진수 있지. 그 애랑 엮이면 너만 손해야. 딸이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엮이면 손해 진수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새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경자야, 너 경찰 불렀다며. 그럼 이제 더 커져. 근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너 내 친엄마 일 아직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 순간 제 속이 뚝 끊어졌습니다. 친엄마, 도박, 제가 평생 숨기고 싶은 말. 그걸 새엄마가 협박처럼 꺼냈어요. 저는 문 뒤에서 이를 갈고 말했습니다. 그걸 왜 내가 입에 올려? 새엄마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어요. 너 약점이잖니.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조용히 하자.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결을 내가 왜 해? 새엄마가 낮게 말했어요. 경자야. 넌 아직도 모르니. 진수 그 애 내 쪽 사람이야. 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라고요? 새엄마는 그제야 딸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희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정리하면 돼. 딸이 문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정리해요? 지금 범죄예요. 엄마 협박한 것도, 문자 보낸 것도, 집 들어온 것도. 그때 문 밖에서 새엄마가 아주 조용히, 아주 잔인하게 말했어요. 범죄 그래. 그럼 신고해. 근데 수진아, 너 이혼한 거 회사에 알려질까봐 숨기는 거 아니니? 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딸 손을 확 잡았어요. 수진아, 저 여자 말 듣지 마. 새엄마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말이야, 수진아. 여자 이혼 한 번 하면 사람들이 뭔 일 있었나 하고 쳐다봐. 너 이번에 다시 자리 잡으려고 애쓰는 거 내가 다 알아.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알아요? 새엄마가 낮게 웃었습니다. 경자랑 너는 내 가족이었잖아. 가족은 서로 다 알아야지. 가족. 그 말이 정말 칼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사람을 묶고, 가족이라는 말로 입을 막고,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가져가려는 사람. 저는 그때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문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 딸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 녹음하자. 우리는 바로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딸은 문에 대고 일부러 또박또박 물었어요. 당신이 시켰어요. 아래층 오진수한테. 새엄마가 짜증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얘가 정말. 그 애가 뭘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몰라. 다만 너희가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건 알아.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진수는 당신 쪽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엄마가 잠깐 말이 막혔다가 바로 수습했어요.
그건 내가 그의 아버지를 안다는 뜻이지.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관리실 앞에서 새엄마를 닮은 옷차림의 여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뭔가 서류를 내고 있었고 관리실 직원이 깍듯하게 인사했죠. 그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설마 우리 동네에 살겠나 싶어서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 여기 자주 왔던 거야.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익숙한 남자 목소리. 아줌마 지금 문 앞이에요. 오진수였습니다. 진수가 새엄마 옆에 합류한 거예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었는데. 어머니, 딸이 제 팔을 잡고 속삭였어요. 엄마, 들었지 어머니래. 새엄마가 진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너 왜 다시 왔어? 경찰 왔다며.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리하래요. 아줌마가 신고한 거, 그 영상 같은 거 빨리 치우라고. 아버지, 또 아버지였습니다. 진수가 말한 아버지는 진짜 친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무서운 걸 떠올렸어요. 새엄마가 뒤에서 조종하는 아버지, 혹은 새엄마가 빌려 쓰는 큰 사람. 그때 새엄마가 진수에게 아주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말 조심해. 그리고 너 오늘 밤 괜히 들어가려고 하지 마. 이 집은 건드리면 안 돼. 진수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요? 그냥 겁주고 서류만 빼면 되잖아요. 새엄마가 낮게 쏘아붙였어요. 서류는 이미 손에 있어. 더 건드리면 일이 커져. 서류. 딸이 눈빛으로 저에게 묻습니다. 엄마, 무슨 서류? 저는 그제야 며칠 전 사라진 게 떠올랐어요. 부엌 수납장에 넣어둔 집 관련 종이들. 그중 한 장이 없어졌던 거. 그게 이미 저들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딸이 문에 대고 말했습니다. 서류요, 어떤 서류요? 우리 집 서류 훔쳤어요. 문밖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새엄마가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근데 똑똑하면 오래 살지 못해. 적당히 해. 그 순간 저는 딸 앞에 몸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딸을 막아야 했어요. 내 딸은 나 때문에 더는 당하면 안 됐습니다. 저는 크게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지 경찰한테 다 말할 거야. 새엄마가 조용히 웃더니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래, 말해. 근데 경자야, 너 그 집, 진짜 내 집 맞아. 저는 심장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또 그 말입니다. 내 집 맞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새엄마는 마치 오래 알고 있던 사실을 알려주듯 말했어요. 너 그 집 살 때 돈 어디서 났니? 내가 벌었지. 내가 번 돈 그래. 근데 그때 너 친엄마 빚 갚느라 통장 다 비었었잖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맞아요. 친엄마 도박 빚이 마지막까지 따라왔어요. 엄마가 어디서 또 돈을 끌어다 썼는지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온 적도 있었고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손이 차가워집니다.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집을 어떻게 샀는지 내가 다 기록 가지고 있어. 딸이 소리쳤어요. 기록 무슨 기록? 새엄마는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희 엄마가 집 살 때
보증 같은 걸 누가 서줬는지 알아. 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저는 그 순간 아주 오래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 집을 구할 때, 제가 동네 부동산에서 헤매고 있을 때, 누가 다가와서 도와줄게요 했었어요. 그 사람이 새엄마가 데려온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새엄마가 분명히 말했었죠. 내가 아는 사람이 서류 잘 봐. 너 혼자 하면 손해봐. 저는 그 사람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괜찮다고 하고 혼자 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이상하게 흐립니다. 제가 너무 지쳐서 결국 도장 한 번 찍고 말았던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바로 정리해요라는 말을 들었던 것도 같고요. 새엄마가 그 틈을 찔렀던 겁니다. 딸이 제 팔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설마 집 서류에 누가 끼어 있어?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저 여자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 그때 문 밖에서 진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그냥 조용히 합의하면 돼요. 아줌마 혼자잖아요. 싸우면 이겨요. 사람들이 아줌마 말 믿겠어요. 그 말이 너무 노골적이라 딸이 벌벌 떨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엄마 깔보는 거야. 진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아니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친엄마 때문에 예전에 진짜 말 많았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소리치려는 순간 딸이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엄마, 지금 소리치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돼. 우린 증거를 모아야 돼. 그 말이 맞아요. 저 사람들은 제가 흥분해서 난리치는 모습만 찍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경자 할머니가 난리쳤다. 원래 좀 이런 말이 돌 테니까요. 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녹음 다 되고 있어요. 서류는 이미 손에 있다는 말, 진수는 우리 쪽이라는 말, 협박한 말 다 들어갔어요. 문 밖에서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새엄마가 낮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이렇게 나오면 너만 손해야. 딸이 대답했습니다. 손해요, 좋아요. 손해보죠. 근데 당신들 오늘 여기서 끝이에요. 경찰 부르고 변호사도 찾을 거예요. 그때 진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아까까지는 부드러운 척 하더니 이젠 날 것처럼 거칠었어요. 야, 그냥 문 따고 들어가서 폰부터 빼서. 딸이 숨을 들이켰어요. 진수가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철컥, 철컥. 하지만 문이 안 열렸습니다. 경찰이 와서 임시로 잠금 장치를 더 걸어둔 상태였거든요. 진수가 욕을 했어요. 아, 미친.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까 경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해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새벽도 아닌데. 새엄마는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상냥해져요. 아, 제가 친척인데요. 어르신이 요즘 좀 불안해하셔서. 옆집 아주머니가 딱 잘랐습니다. 친척이든 뭐든 문 앞에서 왜 저래요? 경찰 부를까요? 그 말에 새엄마가 진수 쪽을 힐끗 봤어요. 진수도 주변을 둘러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 없는 곳에서만 강하다는 걸요.
누군가 한 명만 목격자가 되면 갑자기 착한 척을 합니다. 딸이 즉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도움 좀 주세요. 저 사람들 우리 집 들어오려고 했어요. 협박도 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새엄마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끝까지 가겠니? 딸이 대답했어요. 네, 끝까지 가요. 그때 새엄마가 아주 조용히 마지막 칼을 꺼냈습니다. 경자야, 내 친엄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엄마는 오래전에 연이 끊겼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새엄마가 그걸 안다고요. 새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 아직도 도박판 돌아다녀. 근데 최근에 큰 돈이 걸린 사고를 쳤어.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슨 사고? 새엄마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내 이름을 썼어. 그 말이 제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제 이름을 썼다고요. 딸이 제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저는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새엄마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자야, 너희 집 서류가 필요한 거야. 너희가 조용히 정리하면 너도 살고, 너 딸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제야 저는 퍼즐이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수가 문 앞에 놓은 봉지, 그 안에 있던 남의 통장과 도장, 보관해라는 말. 그건 그냥 훔친 물건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묶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새엄마는 그걸 이용해서 저를 끌고 들어가려 했던 겁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우리 엄마를 대신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죄인까지는 아니지. 그냥 내 엄마가 정리해주면 돼. 정리.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사람 인생을 정리라는 말로 밀어버리는 사람들. 딸이 바로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요. 여기 박경자 집입니다. 아까 침입 시도했던 오진수, 그리고 박경자 전 남편 쪽 재혼한 여자. 지금 문 앞에서 협박 중입니다. 이혼 관련 가족 정보로 협박했고 집 서류 훔친 정황도 있어요. 새엄마가 다급해졌는지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이러면 내 엄마가 감당 못해.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당 못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새엄마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아주머니. 여기 아파트에서 이런 일 벌이면 다 소문나요. 지금 당장 가요. 새엄마는 잠깐 멈춰서더니 진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가자. 진수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이대로 가요. 새엄마가 더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 근데 경자야. 새엄마가 문에 대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 내 친엄마부터 찾아. 안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렇게 말하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이제 우리 증거 있어. 경찰도 알았어.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친엄마가 내 이름을 썼다. 그게 사실이면 저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어느 순간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잖아요. 며칠 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더 했습니다. 우리가 녹음한 내용, 문자, 진수가 문 앞에 놓고 간 봉지 사진 모두 제출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정보로 협박하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친어머니 성함과 생년월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연락 끊고 산지 오래라 잘 몰라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머님 이름으로 대출 시도나 서류 접수 같은 게 있었는지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딸이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솔직히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엄마가 계속 혼자 참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 딸이 말했어요. 그렇게 살아서 엄마가 행복했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딸이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친엄마 도박 때문에 엄마가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았잖아. 새엄마한테도 당했고, 이혼하고도 사람들 눈치 받고. 근데 이제 그걸로 또 협박받으면 엄마는 끝까지 끌려다녀.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도 알아. 근데 무서워.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무서우면 같이 가면 돼. 엄마는 혼자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그 후로 일이 빠르게 굴렀습니다. 경찰이 확인해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최근에 서류 접수 시도가 있었다. 그 과정에 새엄마와 연관된 사람이 끼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진수는 그냥 아래층 사람이 아니라 새엄마가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경찰이 말했어요. 오진수 씨는 예전에도 비슷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 접근해서 도와준다며 정보를 얻고 나중엔 협박으로 바꾸는 방식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수의 친절이 왜 그렇게 과했던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경찰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전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말하자 경찰이 자료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새어머님이 움직이는 건 단순히 새어머님 개인이 아니라 어머님 전 남편 쪽에서도 연결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멎었습니다. 이혼한 남편. 그 인간하고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줄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 제 목을 조르다니요. 경찰이 덧붙였어요. 이혼 이후 재산 분리나 집 관련 다툼이 남아있던 건 아니었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없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나한테 관심도 없었고. 경찰이 조용히 말했어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기회를 기다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새엄마는 제가 약한 순간만 기다렸던 겁니다. 친엄마 도박이라는 상처, 딸의 이혼이라는 상처, 혼자 사는 생활, 나이. 그걸 한데 묶어서 조용히 하라고 눌렀던 거예요. 며칠 뒤 새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자야. 저는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녹음된다. 할 말 있으면 조심해. 새엄마가 잠깐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어요. 너 내 친엄마 찾았어. 뭐? 그 여자 지금 너 때문에 골치 아파. 제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왜?
새엄마가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벌린 일이 이제 경찰까지 갔잖아. 경자야, 너 정말 끝까지 갈 거면 내 친엄마부터 구해. 아니면 버려. 선택해.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새엄마가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제가 또다시 대신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어릴 때 친엄마 대신 빚 갚던 그 시절로 저를 다시 끌고 가는 거.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대신 안 해. 새엄마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감당해. 내 이름으로 된 거 다 내 책임이야.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끊어. 이제 우린 법대로 가. 전화를 끊고 우리는 바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 관련 서류, 명예 문제, 신분 도용 가능성까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말은 많았지만 딸이 옆에서 하나씩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반전. 경찰이 연락을 줬습니다. 어머님, 친어머님 관련해서요. 최근 도박판에서 돈 문제로 쫓기던 중 어머님 이름을 이용해 서류를 만들려 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어서 말했어요. 다만 그걸 실제로 성공시키려던 사람은 친어머님 혼자가 아니라 새어머님 쪽이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친엄마의 도박은 불씨였고 새엄마는 그 불씨를 들고 와서 제 집과 제 인생을 태우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수는 그 손발이었고요. 며칠 뒤 새엄마가 우리 집 근처에 다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먼저 그쪽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 뒤에서 떨지 않았어요.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문 앞에서 속삭이는 사람 나오면 문 열어줄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불러. 이웃이든 경찰이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딸과 같이 삽니다. 딸은 이혼하고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숨을 쉬어요. 저도요. 그리고 친엄마 소식은 제가 직접 찾지는 않았습니다. 찾는 순간 또다시 내가 대신 책임질 사람이 될까 봐요.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대신 살지 않는다. 저는 이제 누가 친절한 척 다가오면 속으로 먼저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부탁했나? 내 정보는 왜 궁금해하지?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예민한가부터 묻지 않습니다. 내가 뭘 들었지? 내가 뭘 봤지? 증거가 남았지?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혼자 산다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다만 나쁜 사람들은 혼자를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문 좀 열어라.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때는요. 문을 열지 마세요. 혼자 삼키지 마세요. 누구든 부르세요. 딸이든 이웃이든 경찰이든.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말이 항상 내 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